그 지형 만드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좀 많이 해봤는데 레빗으로 모델링을 한다 그래도 대부분 지형은 라이노에서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정교하고 표현이 좀 쉽고 적합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레빗에서 지형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그냥 구두로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캐드 파일, 그 Z 값을 가지고 있는 캐드 파일만 있으면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 수 있는데 그거 같이 해보는 거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프리폼까지 좀 해보려고 하니까 생략을 하고 넘어가고, 다시 말하면 중간고사에 지형 만드는 거 자체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제가 구두로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물 표현하는 거 이런 거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자유형 만드는 거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형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캐드 지도에서 이제 여러분들 등고선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등고선 라인에 레벨 값이 다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캐드임에도 불구하고 3차원의 뷰로 보시면 그 등고선이 이렇게 적층되어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캐드 맵이 있을 거예요. 그 맵을 사용해야만 레빗에서 지형도를 만들 수 있다.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겠죠. 스케치업도 마찬가지고 라이노도 마찬가지고 Z값이 있어야지 거기에 해당되는 면을 만들어주는 게 지형 명령어니까, 그런 Z값을 가지고 있는 캐드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인서트 쪽에 가시면 패밀리 불러오는 거랑 똑같아요. 불러온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인서트에 가시면 있고, 거기에 이제 임포트 캐드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여기서 그냥 불러오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불러오시면 제가 이 자료는 공유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요지는 뭐냐면 다 불러오면 그 불러온 캐드 자체에다가 이제 머티리얼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렌더링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재료 지정이 다 되어 있잖아요. 어떤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벽체다. 그래서 그거를 렌더링 디스플레이로 켜면은 그 렌더링이 계략적으로 어떤 형상으로 나와 있는지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형도 마찬가지로 지형을 불러오면은 뭐 스케치업이나 라이노처럼 그냥 흰 바탕에 가상의 뭔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어떤 재료다라고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바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불러온 지도에다가 머티리얼을 바로 입힐 수 있는 항목들이 프로퍼티 쪽에 가시면은 변형을 시킬 수가 있다. 네, 이런 것들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 머티리얼 만드는 거는 뭐 라이노도 그렇고 스케치업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각형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찍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으로 구하시거나 해서 그런 것들을 임포트 시키면 나중에 적용을 시켰을 때 얘네들이 매핑이 되는 거죠. 쭉 반복해 가지고 모든 그 렌더링 과정이 다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요거는 한번 그냥 쭉 살펴보세요. 등고선을 실제로 여기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내용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레빗 튜토리얼 자체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보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등고 조정이 가능하면 되도록이면은 캐드 지도에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좀 세팅을 해놓고 들고 오시는 게 좋은데, 간혹 이제 확대를 했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뭐 기둥 부분, 어떤 모서리 부분, 이런 부분의 지형이 내가 실제로 설계한 거랑 조금 달라서 디스플레이 상에서만 좀 조절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렌더링 상에서의 모습만 좀 변화시키고 싶다. 그런 경우에 등고선들을 포인트들을 하나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편집하는 건 어려우니까 드래그로 선택해 가지고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위치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길을 만들어 보는 건데, 현재 등고선에 있는 부분에 새로운 라인을 그려가지고 다른 머티리얼로 매핑을 하고 길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2D 드로잉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설계가 끝나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3D를 올리면서 최종적인 도면을 그리는 과정에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면 정교함이 떨어지고 좀 즉흥적으로 설계랑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계획 단계에서 다 끝나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고 레빗에서 이렇게 할 일은 아마도 없을 거다, 제 예상에. 네, 그래서 보시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등고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 자체적으로 편집해서 지도를 낮춘 다음에 길도 만들고 물도 만들어서 매핑을 다르게 해본다 라는 게 요거의 취지인데, 제가 요거를 하다가 왜 안 하고 다음 걸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쓸 일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상상을 해봐도 그러겠죠. 아무래도 2D 드로잉 상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끝내놓고 실제적으로 이제 도면화, 그 실시 설계 도면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모형을 만들거나 모델링을 하거나 요 과정을 겪을 테니까 이렇게 편집하는 거는 좀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볼 거예요. 인플레이스 컴포넌트는 한번 해볼 건데, 실제로 이제 렌더링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가구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로따로 매핑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소스를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게 모델링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하나 매핑이 다르게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만지고 있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쓰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불러와서 어떻게 넣는지 요거는 좀 중요하겠죠. 모든 렌더링을 할 때 이런 과정은 겪으시니까. 그래서 이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맨 땅에다 한번 해볼게요. 더 필요하신 부분, 원하시는 부분 어디에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장소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수업 녹화는 하고 있어요. 예, 갑자기 왜 물어보시는 거죠? 네, 녹화는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그 어디까지 해야겠지? 예, 어디에 있느냐? 사이트 컴포넌트를 찾으셔야 되는데, 녹화는 제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OBS라고 하는 온라인 방송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녹화를 해요. 항상 그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고, 줌으로 제가 녹화를 하진 않아요, 원래. 네, Messing and Site라고 되어 있는 항목 보이시죠? 여기에 Messing and Site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터포그래피, 터포 서피스를 만드는 것도 여기 있고, 지형 만드는 거 요건 스킵하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다른 것들 오른쪽에 보시면 사이트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사이트 컴포넌트,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이트 컴포넌트 들어가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나무가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크 나무인데 12.5m의 높이를 가지는 오크 나무로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 일단 변경하지 말고 한번 뭐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이트 컴포넌트, 그러니까 대지에 들어가는 컴포넌트 중에 레빗에서 제공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쭉 뜨죠. 어떤 나무다, 어떤 나무다, 어떤 나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나무를 어,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 이제 속성을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뭔가 CGT가 많이 나고 좀 안 이쁘니까. 그런 것들을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일단 다른 나무도 한번 몇 개를 심어 볼게요. 이런 거 이렇게. 사실 적용 계획이나 적용에 대한 도면도 다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이스먼트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시면 어, 에디트 타입을 가시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겠죠. 높이 12.5m의 높이니까 12,500mm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에 덩치를 좀 키우면 스케일로 같이 키워지고 줄이면 높이를 줄이면 같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되겠죠. 근데 에디트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했던 것처럼 얘를 변경을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컴포넌트를 사용했던 거는 다 변경이 될 테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같은 타입의 나무를 조금 높이를 다르게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 디플리킷 하셔가지고 뭐 12.5m가 아니라 뭐 7.5m 이렇게 저장을 따로 하시고 거기에 맞는 속성으로 변경하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로 3차원의 모델링을 하는 툴들에 비해서는 조금 불합리한데 보통은 그런 것들은 여기에 얘를 클릭하면 이거 자체의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얘를 변경시킬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는 정교한 도면을 작업하는 최종적인 도면을 뽑아낼 수 있는 툴로서 레빗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모델링을 하는 기능 자체로 보면은 조금 불합리하고 불편할 수도 있다. 사실 제가 아까 지형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컴포넌트들, 지형들 이런 것들은 도면화 할 때 그런 것들의 데이터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형 지물이나 순간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 자체에서 조금씩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때는 외부적인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 그러면 레빗으로 모델링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변경을 하고 빠르게 수정을 해야 되는 지형 같은 경우에 뭐 지형이나 지형 지물, 도로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뭐 나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외부의 나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어, 외부 프로그램 예를 들면 뭐 라이노면 라이노랑 연동된 또 다른 렌더링 프로그램에서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방법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편집은 할 수 있으니까 예, 편집을 하시면 된다.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렌더링 뷰로가 아니기 때문에 리얼리스틱 뷰로 한번 이렇게 변환을 해보시면 아마 나무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예. 실제로 여기 이 나무가 어떻게 땅에 묻혀 있는지 땅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리얼리스틱 뷰로 하면은 렌더링 뷰로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컴퓨터가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둔 상태에서는 리얼리스틱 뷰로 작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나무를 하이드를 시켜두거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이드를 하는 방법이랑 나무 속성 변경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나무 속성 변경하는 건 같은 나무에서 프로퍼티를 조절하는 거 말고 내가 나무를 쭉 일괄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탑뷰에서 도면이니까 이렇게 봐야겠네요. 뭐이 정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쭉 그냥 배치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나무들을 뭐 도면에 따라서 배치를 했는데 위치만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뭔가 조화롭지 않거나 나무의 종류가 너무 한 가지여서 좀 어색해 보이더라 라고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바꾸고 싶은 나무를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속성을 변경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또는 MA 매치 프로퍼티 기억나시죠? 캐드에서도 사용했던 매치 프로퍼티. MA는 지금 나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면, 다른 상황에서도 다 적용이 가능한 명령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나무에서도 똑같이 MA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를 하시고 얘를 이렇게 바꾸겠다. 그렇죠? 다시 얘를 이렇게
좀 조화롭게 하겠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MA 명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모든 것들을 좀 잘못 위치 지정을 했네요. 그렇죠? 레벨 1에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높이 지금 올라가 있죠. 네. 이런 것들까지 좀 잘 맞춰가지고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실수하지 않게. 네, 나무가 허공에 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나무들이 쭉 살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번거로워요. 계속 같이 선택이 된다거나 또는 리얼리스틱 뷰를 보고 싶은데 나무가 있어서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전체를 선택하셔가지고 얘네들을 좀 껐다 켰다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었잖아요. 그 그리드 만들 때, 그렇죠? 여기 create group GP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뭐 예를 들어 trees 해놓고 이거 자체를 숨겨놓는 게 좋다는 거죠. 하이드를. 그래서 이거 기억나시죠? 네. 하이드 엘리먼트 하면은 엘리먼트가 하이드가 되는 거고 하이드 카테고리 하면은 카테고리 전체가 하이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룹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룹을 그냥 이제 선택을 할 때 전체가 같이 선택되게 하기 위해서 그룹을 한 건데 만약에 그냥 나무 하나를 선택해 놓고 방금처럼 여기서 하이드 카테고리 하면은 같은 카테고리가 전부 하이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리셋 시켜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작업할 때 아마 스케치업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업을 하실 거예요. 스케치업에서 컴포넌트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자동차 가구 이런 것들 쭉 넣기 시작하면 나중에 뷰 전환하고 그림자 켜면은 되게 버벅거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뷰를 설정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세팅들을 바꿀 때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면 좋으니까 걔네들을 하이드 시켜놓고 작업하고 다시 켜고 이런 과정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레빗에서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런 것들은 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 언하이드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무만 숨겨놓은 게 아니라 나무 이외에 다른 것들도 뭔가 이렇게 다 숨겨놨는데 나무만 껐다 켰다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하이드를 했는데 나무만 숨겨놓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숨겨져 있는데 나무만 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리셋 해버리면 그냥 숨겨놨던 게 전부 다 켜져 버려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기 그 안경 모양의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 전구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Reveal Hidden Elements 이렇게 되어 있죠. Reveal Hidden Elements.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거 중에서 가려져 있던 히든을 시켜놨던 것들이 다 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뭐 여기 다 하이드를 시켜놨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이 일단 일시적으로 다 눈에 보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언하이드를 하고 싶은 개체만 딱 선택을 해가지고 걔네만 다시 불러올 수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언하이드를 시키는 게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더 빠른 방법은 아닌데 더 정교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선택을 해보시면 제가 이래서 그룹핑을 한 건데 이거 선택할 때도 하나하나 선택하기 좀 귀찮으니까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때 하셨던 것처럼 all instance 해도 돼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우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unhide in view 막 이렇게 돼 있죠. unhide in view. 여기 보시면 이거 그룹으로 되니까 unhide in view가 활성화가 안 되네. 왜 안 되지? 이상하네요. 우클릭으로 하니까 하이드 언하이드가 먹고 여기서 하니까 언하이드가 안 먹고 그러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우클릭으로 하이드 인 뷰를 하면은 똑같이 언하이드 인 뷰가 지금 먹는 걸 확인했는데 이렇게 하면 하이드 하는 방법을 이제 우클릭 해가지고 하이드 하는 방법으로 쓰면 똑같이 우클릭해서 다시 언하이드 하는 방법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여기서 얘를 통해서 하이드를 해도 엘리먼트를 한번 해볼까요?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네. 눈에 안 보이는데 하이드가 안 됐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기로 그러니까 레빗 자체가 굉장히 그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저도 이제 발견한 건데 여기서 하이드 하는 거랑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하이드 하는 거랑 여기서 하이드 하는 게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은 개체를 선택했고 똑같이 뷰에서 카테고리를 하이드 해라 라고 한 건데 그쵸? 여기서 지금 하이드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보시면 안 보이죠? 이 개체를 다시 선택하고 우클릭을 해보면 언하이드 쪽은 활성화가 안 돼 있고 하이드 쪽에 가면 하이드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 하이드를 했는데 지금 레빗에서는 하이드가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하이드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예, 결국 상황은 똑같은데 뭔가 디스플레이 하는 방식이 조금 변하면서 다시 우클릭을 해보면 여기서 언하이드가 되게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네요. 근데 예, 이 뷰에서는 다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 같은 용어로 되어 있지만 하이드를 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에 대한 설정이라 그랬잖아요. 이 아래쪽은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의 디스플레이 설정 자체를 바꾸면서 뭔가를 하는 디스플레이 설정 변경 창이에요. 그쵸? 뭐 어떤 재료를 표현해 줄 거냐, 아니면 뭐 음영 뷰로 보여줄 거냐, 크롭 뷰를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속성을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그 속성에 대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표현 방식을 변경시키는 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런 방식으로 얘를 하이드 시킬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실제 개체는 있지만 눈에 이 화면에서 눈에 보여지게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하이드 창이라는 개념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하이드를 했을 때 우클릭을 했을 때 하이드는 실제로 이거 자체를 잠깐 표현상 가려주는 게 아니라 잠깐 정말로 제거를 해주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보여지는 하이드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하이드가 두 번 연속으로 먹는 건 여기서 디스플레이 상에서의 하이드를 시켜놓은 방식이랑 디스플레이 자체는 꺼져 있지만 실제로 개체가 여기 남아있을 테니까 그 남아있는 개체들을 다시 하이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리셋을 하더라도 뷰에 대한 설정을 리셋하더라도 실제 개체를 감춰버렸기 때문에 개체를 감춘 거는 뷰에 대한 설정을 리셋해버려도 걔네들은 사라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다시 켜려고 했을 때 다시 얘를 누르고 히든 오브젝트를 표현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언하이드를 시켜야겠죠. 그쵸? 이렇게. 아마 여기서 리셋을 하려고 해도 리셋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예. 뷰상에서는 이미 표현이 된 걸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다. 요거는 아마 제가 설명한 내용이 맞을 거예요. 예, 100%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뷰에 대해서 설정을 가릴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릴 거냐, 차이는 이게 있겠죠. 만약에 3D 뷰에서 내가 뷰에 대한 설정을 가렸다라고 한다면 뷰 속성은 여기서만 변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도면에서 아마 지금 나무가 디스플레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디스플레이 설정 값들을 다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나무 그 사이트 컴포넌트는 평면상에 디스플레이가 안 되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프리셋된 도면을 가지고 와서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나무가 표현되어 있다, 프리셋이 거기 나무가 표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뷰에서 뷰 속성을 하이드 해도 아마 평면상에서 나무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전체를 클릭을 해서 우클릭을 해서 하이드를 시켜버리면 이 개체 자체를 일시적으로 없애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평면상에서도 디스플레이가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겠다. 요거 방법 다 확인해 보시고 직접 해 보십시오. 어려운 건 아닌데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갑자기 이제 요 개념이 중복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언하이드를 했거나 뷰에서 다 표현을 해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눈에 안 보일 수 있겠죠. 그쵸? 지금처럼 이중 하이드가 돼 있어서 개체 자체가 하이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뷰에서도 하이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뷰를 켰는데 개체가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Reveal Hidden Element를 켜면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려면 요거 기능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실수를 해서 삭제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파일을 가지고 와서 뭐 업데이트가 안 됐거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복해 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또 하시거나 겹쳐서 뭔가 컴포넌트들이 생겨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요 아이콘 Reveal Hidden Element 아이콘이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일단 하이드를 시켜 놓을게요. 역시 작업할 때 방해가 되니까. 됐죠? 다 되셨으면 이 건물 바깥쪽에 어, 프리폼 자유로운 형태로 그 인면 디자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인면을 한번 그려볼 건데 사실은 이제 프리폼을 다루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리지드 모델링 딱딱딱 이렇게 각이 맞아 있고 컴포넌트들의 조합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레빗에서 보통 모델링을 많이 하고 정말로 자유로운 프리폼은 라이노를 통해서 모델링을 해서 합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제 레빗에서 다루는 프리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막 유려한 자유 곡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건 너무 어렵고 그리기가 자유 곡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이렇게 각이 휘어져 있는 각도가 조금 다르고 벽이 뭐 일자로 올라가지 않고 사선으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프리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우리 메싱 앤 사이트 하고 있으니까 여기 항목에 있는 그 명령어를 사용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뒤쪽 거를 했었죠. 쭉 앞에 가보시면 사이트랑 메싱과 사이트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서 말했던 거는 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그 앞에 메싱이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메싱이라고 하는 거에 지금 제 아이콘이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in place mess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 보이시죠? in place mess를 실제 이 플레이스 상에서 만들겠다.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면 네, 이거 뭐 무시할게요. 네, 보일 거다. show mess 모드에서 네, 그래서 in place mess의 그 어떤 모드가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막 그릴 거예요. 그룹처럼. 그래서 그거에 그 메스의 이름 자체를 좀 지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것들, 새로운 형태를 만들 거기 때문에 네가 디자인하는 그 새로운 형태, 새로운 그림을 지칭하는 용어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편집할 수 있게 알아먹을 수 있는 용어를 지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바깥쪽으로 우리가 뭔가 스킨을 만들 거거든요. 아우터 스킨 이라고 지정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약간 뭔가 그레이 아웃이 됐죠. 이렇게 비활성화된 것처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편집 모드 같이 어떤 모드로 들어간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자인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뷰를 요 뒤쪽이 보이는 뷰로 변경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뭔가 그림을 그릴 건데 우리 뭐 커튼홀 만들 때도 어떤 커튼홀을 딱 지정해가지고 아이솔레이트 한 다음에 거기서 막 그리드를 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림을 그릴 건데 이 프로그램은 3차원으로 뭔가를 그릴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좌표가 없잖아요. 그쵸? 좌표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차원으로 여러분들이 그림 포인트를 찍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형을 통해서 3차원을 만들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림 자체는 2D로 그리셔야 돼요. 한 평면상에서. 근데 지금 바닥에 그릴 거냐 아니면 세워서 그릴 거냐 세워서 그릴 때 어떤 위치에 세워서 그릴 거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그걸 지정할 건데 그걸 지정하는 기능이 요 set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세팅 값을 줄 거다. 세팅을 할 건데
어디다가 세팅할 거냐. 그래서 레퍼런스 플레인이라고 하는 참조 평면을 지정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셋 한번 눌러보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어떤 면을 선택하는 게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이 기둥의 이쪽 면을 활성화를 한다 그러면 내가 그리는 모든 개체의 어떤 플레인은 요 기둥의 이 면과 같은 위치에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면을 우리는 어디를 지정할 거냐? 요 벽체 외벽 부분의 면을 지정할게요. 보이시죠? 지금 활성화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막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을 그리던 간에 이 벽체랑 같은 선상에 같은 플레인상에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릭할게요. 이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 벽체를 볼 수 있는 뷰로 변경을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 플레인에다가 정확하게 딱 그릴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나마 자유로운 형태로 한번 그려볼 건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니까 라인으로 그냥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플레인은 지정이 됐고 이미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 보시면 Draw on Face라는 게 있고, 그쵸? 요거는 면 위에다 그리는 거예요. 스케치업처럼. 근데 우리는 지금 플레인을 지정했잖아요. 요 면 위가 아니라 면 바깥쪽 아우터 스킨을 만들 거기 때문에 면이 없어요, 사실은. 면이 없지만 이 면과 같은 선상에 그리겠다, 같은 라인상에 그리겠다 라는 거니까 그 아래쪽에 보시면 Draw on Work Plane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네, 지금 미리 보기로 뜨는데 요 화면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인지. 요 개념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로 변경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 그림 그려볼게요. 그릴 건데, 요 그리드 라인, 요 레벨 값이 슬라브의 상단이니까, 우리가 아우터 스킨을 만든다 그러면 상단에서 상단까지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땅에 묻힐 필요는 없으니까. 얘는 묻혀있는 기초 부분이고. 그쵸? 그래서, 대충 비슷하게, 저랑 한번 비슷하게 따라 그려보세요. 얘를 자유형이니까 자유롭게 그리는 거예요. 변경을 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 포인트들을 잡아가지고. 근데 대충 이런 모습으로 보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 ESC를 누를게요. 완료해버리면 요 모드에서 나가버리거든요. 네, 이렇게. 3차원으로 한번 보면 네, 이런 형태로 지금 그려진 게 되겠죠.
네, 이 상태에서 이 새로 그렸던 라인을 복사를 할 건데요. 복사를 할 건데 그리드 라인을 기준으로 같은 위치로 딱 복사를 할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레빗은 좌표 체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똑같은 위치로 가가지고 딱 복사를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지정을 해놔야지 3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했을 때 아까 제가 나무를 잘못 위치시킨 것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위치가 되지 잘못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활성화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복사를 할 건데 어디다 복사를 할 거냐를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지금 워크플레이스가 요 면에 활성화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요 면. 요 면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 워크플레이스를 옮길 거예요. 스케치북의 위치로 옮길 거예요. 그리고 옮긴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그림을 그리거나 거기다가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그 위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셋 누르신 다음에 워크플레이스를 세팅할 건데 다시 아까 전에는 우리가 위치를 여기를 면을 딱 지정을 했었죠. 그쵸? 지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원하는 위치에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다가 지정을 할 거냐면 이 기둥의 중심 위치 Y3열 중심 위치에 플레인에다가 지정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클릭할 수 있는 면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모델링 한 부분이 없으니까. 그쵸? 이 기둥의 뭐 옆면을 클릭할 수는 있겠지만 이 기둥의 중심 라인에 이쪽 방향의 개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클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 방금 그리드를 기준으로 Y03열 여러분들이 그 네이밍을 했던 거랑 정확하게 매칭이 돼야 돼요. 저랑 똑같이 Y03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자 이쪽에 있는 그리드 이쪽에 있는 라인을 Y03열 맞게 플레인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복사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기둥. 그래서 저는 Y03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set Y03으로 세팅하겠다. 지금 지정이 됐죠. 그렇죠? Y03열로 이제 뭔가를 그리면 다 이 위에다가 그려질 거예요. 이 위에다가. 근데 이미 그려진 걸 복사를 할 거니까 굳이 내가 새로 그릴 필요는 없이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참조된 라인을 바탕으로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인플레이스 모델이 아니라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리겠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쓸 건데 그 레퍼런스도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픽 라인 하면 되겠죠. 가지고 있는 라인이 있으니까 이미. 자 그러면 얘 전체를 선택하려면 마우스 올려놓고 탭키 누르면 전체 선택되죠. 다음 클릭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뷰어를 통해서 본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뷰어가 아니더라도 요 플레인이 지금처럼 활성화가 돼서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길래 정확히 세팅이 됐나 확인하려고 제가 이 뷰어를 켠 거였어요. 보면은 아이고 요 뷰죠, 요 뷰. 요 플레인에 요 선이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려고 뷰어를 켠 거였어요. 지금 계속 같은 명령어에 들어와서 그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명령을 종료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계속 변경하면서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려놓은 요 두 개, 요 선과 요 선, 이어진 두 개의 선을 선택해서 로프트를 시킬 건데 얘랑 얘를 지나는 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선의 뭉탱이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택이 잘 안 돼요. 요 편집 모드에서는 계속 그리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는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종료를 하시고요. 피니시 모드.
종료를 했는데 지금 안 그려졌잖아요. 그쵸? 안 그려지면 안 그려진 거예요. 이거 다시 가서 그려야 돼요. 여기 있는데? 음, 다시 해볼게요. 음, 음, 요거 좀 정정을 할게요. 예, 어떻게 정정하냐면, 지금, 아까 제가 얘 복사해서 그릴 때, 레퍼런스로 그린다고 했잖아요. 레퍼런스를 그리니까 얘가 명령 종료가 안 되고, 그린 걸로 인식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냥 레퍼런스로 하지 마시고, 그냥 모델로 그리시면 되는데 모델로 클릭은 안 하셔도 돼요. 클릭 안 해도 자동으로 모델로 그리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요 상황이죠, 그쵸? 요 상황에서 set y030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y030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플레인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플레인에 얘를 똑같이 가져다가 그리면 된다. 그리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복사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복사하는 게 픽 라인, 내가 그린 라인을 픽하면 그대로 옮겨가서 그리게끔 세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픽 라인을 그냥 선택하시고, 그럼 자동으로 모델로 되죠. 레퍼런스 안 하고. 그 다음에 얘네를 탭 키를 눌러가지고 전체를 선택하시면 그 위치에 똑같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피니시 일단 하시면 이렇게는 두 개가 지금 제대로 그려져서 활성화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해보세요. 근데 레퍼런스로 해도 왠지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는 음, 레퍼런스를 가지는 선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 선 위에다가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나 봐요.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참조할 수 있는 가상의 선을 만들어주는 개념인가 봐요. 예. 얘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모델로 하는 게 맞겠네요. 예. Y03열에 픽 라인에서 전체 선택 클릭 명령 종료. 예.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요 두 개의 선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다 그려놓은 걸 선택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얘 선택, 탭으로 전체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면 복사되죠.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하면 두 개가 전체 다 선택됐죠. 여기서 요 위에 보시면 create form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create form. 요게 이제 선택한 걸 바탕으로 형태를 만들어주는 건데, 볼륨을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우리는 선을 두 개 선택했으니까 로프트 같은 개념으로 면이 생성될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종료하지 마시고 여기서 계속 편집을 할 거예요. 이제 뷰를 돌려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3차원적으로 면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면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래도 명색이 프리폼인데 이렇게 껍데기를 덮어놓고 끝내기에는 뭔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좀 라인을 추가하고 포인트를 지정하고 엣지를 선택하고 해서 좀 면을 뒤틀어 볼 거예요. 형태를 변경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화장실 갔다 와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이 과정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오시고 요거까지 작성하는 시간 제가 10분 드릴게요. 11시 40분에 다시 2단계에서부터 편집 같이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편집해 봅시다. 지금 아직도 편집 모드에서 나가지 않은 상태고 그 상황에서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론트 뷰로 가셔가지고 3차원의 뷰에서 프론트 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요 항목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선택이 될 거예요. 보이시죠? 어, 선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점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는 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좌표값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형태를 보고 원하시는 대로 그냥 모양을 바꿔 보시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를 해볼 건데 내가 원하는 점, 원하는 선 선택하셔가지고 모양을 좀 변경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건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모양을 한번 변경을 해보세요. 좀 그럴듯하게 있는 것처럼 있음직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모서리를 선택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뜨죠. 좌표 화살표가 뜨는데 좌표 값을 입력할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얘를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리드나 어떤 기둥 같은 데 맞으면 딱딱 붙거든요. 자석같이.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모양을 한번 편집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뷰는 변경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뷰에 따라서 그냥 클릭해서 변경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조금 날렵한 모양으로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정해진 형태는 없으니까 점이나 면을 선택해, 점이나 그 선, 벌텍스나 엣지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 모양을 한번 변경시켜 보시고요. 되셨으면 엣지를 한번 추가해 볼 건데 지금처럼 이제 면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점선 면이 다 선택 가능한데 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 면에 엣지 선을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으로 치면은 그냥 라인 클릭하셔가지고 면 위에다가 라인을 쭉 그리면은 그 라인만 따로 또 편집이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면을 조금 더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점선면을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 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위로 쭉 가보시면 Add 엣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엣지를 추가하겠다. Add 엣지.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엣지 추가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클릭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부터 이 포인트까지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포인트가 클릭 가능하니까 똑같이 얘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가볼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다시 백뷰로 가셔가지고 백뷰에서 모양을 조금 어, 변경을 해볼게요. 백뷰에서도 좀 더 날렵하게. 요 정도?
됐나요? 그럼 전체적인 형상은 이런 정도로 맞추는 걸로 하고, 예, 이 형태로 고정을 하고, 그나마 그나마 조금, 예, 이런 느낌. 예. 그래서 뭔가 내가 더 변경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add 엣지 기억나시죠? add 엣지 명령을 통해서 뭐 이런 부분 엣지를 추가해가지고 뭐 더 변경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정해진 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꿔보면 되겠죠. 네. 네, 다 되셨으면 다시 프론트 뷰로 돌아와 가지고 보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놨던 이 면들을 잘라 가지고 오프닝을 한번 내 볼게요. 마찬가지로 오프닝을 내는 것도 뭐 라이노 같으면은 굉장히 자유로운 그 컨스트럭션 플레인이라 그러죠. 그 제작하는 플레인 상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정확하게 따낼 수가 있을 텐데 어, 레빗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뷰에 해당되는 거에서 프로젝션 방향으로 앞, 뒤 프로젝트 되는 방향으로밖에 보이드가 형성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조금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모양을 만들어갈 여지는 있으니까 보이드 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셋 해가지고 우리 드로잉 플레인 지정한 거 기억나시죠? 제일 처음에 했던 그 드로잉 플레인을 요 외벽에 면으로 잡아줄게요. 이렇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뷰어 켜시면 되겠죠? 뷰어 켜가지고 네, 요 면 지금 보이시죠? 요 면에다가 뭔가를 그릴 거예요. 그릴 건데 렉탱글로 한번 그려볼게요. 형태를 렉탱글로 한번. 일단은 위치 지정은 나중에 할 거니까 뭐 계략적으로 그냥 잡아서 이렇게 길게 하나 그려볼게요. 좀 조금 길게 그려볼게요. 네. 그래서 이것도 모디파이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아이고 네 이렇게 폭 같은 거 변경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폭은 한번 800으로 맞춰볼게요. 800? 1000? 1000으로 해봅시다. 뭔가 여기 딱 맞추고 싶은데
900이 딱 맞았나? 이 위치에 위치시킬 건 아닌데 그냥 그림상 1010, 예, 애매한 수치네요. 그래서 이것도 뭐 지정된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폭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저는 여기 딱 맞춰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다 되셨으면 얘를 지금은 선을 그린 거잖아요. 실체하는 선을 그린 건데 얘를 보이드처럼 인식하게 해줄게요. 뚫린 것처럼 인식하게. 그래서 그 전에 일단은 얘를 좀 위치 조정을 한번 맞춰서 해봅시다. 로테이트로요. 30도 정도 틀어볼게요. 이렇게. 로테이트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RO 누르셔도 되고 명령어 클릭하셔도 되고, 예, 이 오른쪽에서부터 드래그 해가지고 얘를 전체 선택한 다음에, 예, 요거 선택이 안 됐었네. 다시 해볼게요. 같이 해보죠. 이렇게. 아니면은 뭐 탭키 기억나시죠? 탭키 누르신 다음에 로테이트 키 눌러가지고 중심축에서부터 끝까지 요 각도가 뭐 30도 정도 회전하겠다. 이렇게 변경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무브 명령으로, 아이고, 다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위치를 좀 잘 겹치게, 첫 번째 위치를 좀 잘 겹치게 한번 잡아볼게요. 요 정도.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보이드로 인식하게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create form 쪽에 가시면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create form 아래쪽에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void form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void form을 클릭하시면 실제로 이 사각형이 존재하지 않는 void로 인식되게 돼요. 그림은 있지만, 네, void로 인식되게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얘를 오른쪽으로 쭉 복사해 나갈 건데 이 void 폼을 선택하시면 void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전체 폼이 같이 선택이 돼요. 그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셔가지고 메인 폼은 선택을 해제해 주셔야 void 폼만 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마 제가 선택 해제를 안 했으면 이렇게 선택된 상태였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할 건데 보이드를 복사해 나갈 거예요. 어, 음, 네, 멀티플 체크가 돼 있네요. 여러 개를 복사할 거니까 보이드 폼 엘레먼트를 멀티플로 복사를 할 거다. 그래서 간격을 한 6천? 네, 6천 간격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복사를 하기 전에 다 겹치게 해놓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얘가 보이드가 되니까 전체가 다 겹치게 만들어 놓고 복사를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래야지 절단이 되니까. 네. 아이고. 네, 요런 느낌으로. 그 보이드 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볼륨을 가지게 딱 생성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뚫을 거면 그 보이드가 전부를 다 걸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면들을 선택해 가지고 앞쪽 뒤쪽으로 확장을 시켜 놓고 복사를 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네요. 그렇죠? 하나씩 다 복사해 놓고 앞뒤로 다 키우려면 그 과정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번에 키워 놓고 복사를 하는 게 조금 더 맞았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뭘 해볼 거냐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는 단순한 면이잖아요. 그래서 볼륨이 없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볼륨이 있어야지 3차원의 개체로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볼륨으로 변경을 해주려면 어떤 속성을 가지는 볼륨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라이노는 재료값이 있기 때문에 그 재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커튼홀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뭐 솔리드한 벽체로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설계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즉흥적으로 모양을 쭉 바꿔왔기 때문에 사실 유리로 되면 되게 멋있겠지만 커튼 월 시스템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여기다 입혀버리면, 제가 해보는 과정 중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커튼월 시스템이라는 거를 여기다 입혀버리면 커튼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듈이 있을 거예요. 그 유리가 어떻게 쪼개진다라고 하는 모듈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드를 그린 것처럼.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여기에 입혀지는데 이렇게 하나씩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Create System 누르시면 되거든요.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유리의 간격 같은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시스템 상에서 이 타입의 시스템 가로 세로의 크기에 맞게 이 유리의 면적이 쪼개지게 디자인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디자인한 거랑 이 유리의 배치나 이 각도나 크기 이런 것들이 전혀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리폼을 설계할 때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전부 다 이제 모듈화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드를 하나씩 다 그려주셔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실제로 뭐 DDP 같은 경우도 전부 그 작은 판 하나하나로 전부 변경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곡면으로 만들어서 붙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면 자체를 우리가 어떤 폴리곤으로 쪼개가지고 프레임과 유리로 배치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그림을 그려주시고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겠죠. 여기에 맞게 다 모듈화를 시켜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한다면은 설계 방식을 처음부터 그렇게 택해가지고 이 보이드를 만드는 거, 이 형태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부터 굉장히 정교하게 작업이 돼야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렌더링에서 변경하는 방법. 렌더링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치 유리인 것처럼 렌더링을 해버리면 재료 자체에서 얘를 유리로 지정하고 투명하게 또는 반투명하게 렌더링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뭐 거기에 필요하면 그리드 같은 것들은 뭐 포토샵에서 그린다든지 그런 방식으로도 그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는 얘를 그냥 일정한 두께를 가지는 벽체로 변경을 할게요. 그냥. 자, 그러면 커튼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월, 매싱 앤 사이트에서 월이에요. 매싱 앤 사이트를 한 거를 어떤 페이스로 만들 거냐 요걸 결정하는 거니까 월로 변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네릭 월 200mm 우리가 만든 게 기본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뭐 외벽에 디자인적인 요소로 들어가는 벽체니까 실제로 뭐 컴포지션이 있을 필요는 없겠죠. 예, 노출 콘크리트로 두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밖에 외장재까지 붙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장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골조 밖에 외장재가 마련되어 있는 재료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넘어가면 네, 벽체로 변경되겠죠.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뭔가 렌더링으로 내가 좀 바꾸고 싶다, 렌더링 재료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네들을 다시 한번 다 선택을 해가지고, 그쵸? 얘가 지금 제네릭 월 200mm로 되어 있는데 얘를 에디트 타임 눌러서 듀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제네릭 월인데 프리폼 아우터 스킨, 네, 이렇게 그냥 만들었다. 그 다음에 스트럭처 쪽에 가시면
얘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스트럭처에 콘크리트 200mm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콘크리트 200mm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스트럭처 상으로는 콘크리트랑 뭐 철근이 포함되어 있어야 얘네가 이제 설 수 있겠죠, 구조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디자인적으로 렌더링만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트럭처 쪽은 조금 무시를 하시고 머티리얼만 그냥 우리가 필요한 재료로 변경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머티리얼 한번 찾아보면 어, 뭐 메탈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디자인적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뭐 메탈 패널도 있고 여기에 뭘로 해볼까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로 하면 유리 자체가 그냥 허공에 둥둥 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프레임에 대한 데이터들을 렌더링을 한 다음에 수동으로 좀 그려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메탈로 한번 해봅시다. 일단 디스플레이만 제대로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니까. 알루미늄이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지금 저처럼 전부 하나씩 선택해서 한 번에 바꾸셔도 되고요. 매치 프로퍼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 바꾸시고 얘를 MA 눌러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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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캐드랑 똑같으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작업하기 편하신 대로 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요 뷰로 볼까요? 네, 이렇게 다른 재질로 표현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그러면 지붕 그 실링을 만들어 볼 건데 실링 그 내부의 천장면은 한 군데만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기만 하면 되니까 한 군데만 만들어 볼게요. 여기 메자닌 층 기억나시죠? 우리 매달려 있던 층. 요 층에만 천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실링 플레인 중에 0레벨이 되겠죠. 그쵸? 1레벨이겠네요. 1레벨. 루프 4, 3, 2, 1이니까. 예. 0레벨은 기초면이 되는 거고. 아닌가? 0레벨인가?
얘가 그라운드 제로 레벨. 예, 0레벨의 천장. 예, 0레벨인가 보네. 0, 1, 2, 3, 4 루프 이렇게 되나 보다. 4 그러네요. 4 루프 그러네요. 예. 0레벨이 맞네요. 그러면 여기 여기에 우리가 천장면을 만들면 되잖아요. 천장면을 만들 건데 아키텍처 쪽에 가시면 실링이라고 된 게 있어요. 천장 만들기. 천장. 얘를 클릭하면 똑같이 이제 어떤 실링으로 우리가 만들 거냐 실링 컴포넌트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목재상을 대고 석고보드 마감해서 페인트 마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목재상을 대고 루버 마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알루미늄 패널 뭐 GMC 같은 패널로 마감을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또 가지고 있는 패밀리를 가지고 와서 넣으시면 되는데 일단 뭐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걸 그냥 사용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오토매틱 셀링이라는 거는 우리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아마 했을 텐데 닫혀있는 폐곡선 내부의 폐곡선 같은 경우에는 오토매틱 셀링을 하면 빨간색으로 딱 셀링이 표시가 됐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천장면을 딱 만들어 줬는데 지금 제가 왜 메자닌층을 해보자고 했냐면 메자닌층은 여기만 천장이 있고 여기는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오토매틱 셀링을 해도 먹지를 않고 오토매틱 셀링을 하면 잘못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실링을 그려주셔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스케치 실링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보이시죠? 스케치 실링으로 들어가면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요 화면 그릴 때 편집을 했던 요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던지 아니면 네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시던지 실링을 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한번 실링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그 다음에 부착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게 좋겠죠. 예. 우리 지금 바닥 슬라브에 맞게 실링을 쳤다 이런 뜻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렇게 하면 실링이 그냥 끝나는 건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방법이 아니에요. 잘 그린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리면 샌드박스에서 섹션 박스에서 얘를 실링을 한번 디스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보면 아이고, 얘가 우리가 그렸던 실링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옆구리가 터져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설계를 잘 해주셔야 된다. 실제로 어떻게 마감이 되죠? 만약에 얘가 석고보드 면이다. 지금 이제 더블로 되어 있네요. 얘가 아마 구조체, 뭐 목재상이 됐던, 뭐 금속이 됐던 그건 것 같고 아래쪽이 이제 실제로 음, 노출되는 면이겠죠. 노출되는 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기역자로 따라가서 마감을 쳐주거나 여기에 좀 리비를 주고 아니면 요 슬라브 면 자체가 노출되는 게 싫다 디자인상으로 그럼 이 슬라브 면부터 마감재를 바깥쪽으로 쭉 대가지고 요렇게 마감을 해주셔야겠죠. 그쵸? 니은자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셀링으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네릭 월로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네릭 월을 요 속성에 맞게끔 작성을 해줘야겠죠. 그럼 제네릭 월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로 딱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요 높이 지정을 제네릭 월에서 아래쪽에서 얼마만큼 옵셋을 줄 건지 위쪽에서 얼마만큼 옵셋을 줄 건지를 계산하셔 가지고 여기에다 벽체를 하나 더 그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벽체 그릴 때 위쪽에서 얼마만큼 옵셋 하는지 아래쪽에서 얼마만큼 옵셋 하는지 지정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수치를 계산하셔 가지고 여러분이 수치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height offset from level 이렇게 돼 있죠. 2600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부터 이 실링 하이트의 요 높이까지가 딱 2600인 거예요. 클리어런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벽체를 지정하실 때 바닥에서부터 옵셋 2600을 지정하시면 여기에서부터 벽이 생성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이 벽체랑 요 천장면이 겹칠 거 아니에요. 그럼 벽체 두께에 맞게 천장면에 에디트 바운더리를 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좀 당겨줘야 되는 거죠. 또는 내가 벽체를 그냥 여기에 맞게 쏙 집어넣겠다. 거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600에 이 컴포넌트의 두께를 아셔야겠죠. 두께가 얼마죠? 57mm. 그러면 벽체를 바닥에서부터 2657만큼 옵셋을 한 다음에 이 면에 맞게 딱 그리면 되겠죠. 그럼 이 사이에 쏙 들어가겠죠. 그쵸? 위쪽에서부터는 이 두께만큼 옵셋을 해줘야 요 아래에 쏙 들어가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정교하게 모델링을 하셔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도면화 시키고 또 물량을 산출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로 산출이 되겠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시면은 반드시 수치화 해가지고 맞춰야 되는 방법들인데 학생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렌더링을 한다고 해도 실내 렌더링을 하면 이런 부분이 노출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 나중에 내가 포토샵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막아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내가 좀 꼼꼼하게 모델링을 해놓겠다라고 하시면 이 사이의 벽체를 요 컴포넌트로 제작을 하셔가지고 메워 넣는 게 좋겠죠. 그쵸? 꼭 이 컴포넌트가 아니더라도 돼요. 예, 그냥 벽체 제네릭 월로 하면 이 콘크리트 슬라브의 느낌으로 요 아래쪽까지는 막아주는 그런 설계가 되는 거겠죠. 설계 방식에 따라서. 예, 요거는 샤프트니까 샤프트 따라서도 쭉 그런 과정을 해주셔야겠죠. 그쵸?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쭉 천장도는 작성을 하시면 된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레빗이 오늘 마지막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모델링을 하면서 도면화 시키기 위한 모델링 위주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나 아니면은 시각적으로 얘네가 혼동이 없게끔 패러렐 뷰로 보고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시뷰가 아닌 이유는 패러렐 뷰로 작성을 하면 이 벽과 이 벽이 정확하게 수평이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시도 뷰로 작성을 하시면 실제로 이 벽이 진짜로 이렇게 기울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투시도 뷰의 뷰 속성 때문에 기울어졌는지가 헷갈리게 돼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모델 작성은 전부 패러렐 뷰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크린샷을 하신다거나 간단한 렌더링 뷰를 뽑아낸다거나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투시도 뷰를 작성을 해야겠죠. 패러렐 뷰로 하면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도면화되기에는 좀 적합한 방법이지만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뷰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뷰를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변경을 해봐야 투시도 뷰로 변하진 않으니까 그 투시도 뷰를 볼 수 있는 카메라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뷰에 가시면 3D 뷰를 지금까지 우리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패러렐 뷰로 보고 작성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카메라라고 하는 아이콘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네.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고 카메라를 그냥 말 그대로 배치를 하는 건데 배치를 하기에 제일 편하고 적합한 거는 아무래도 1층 평면 뷰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사이트 뷰, 배치도 뷰. 네. 요 화면에서도 괜찮게 보이긴 하겠네요. 그래서 카메라 배치를 할 건데 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는 뷰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 뷰로 리얼리스틱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뜨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뒤쪽이 다 잘렸죠. 잘린 이유는 보면 이 카메라의 위치가 요 위치가 여기까지만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뒤쪽으로 쭉 밀어서 지형 같은 것들이 이제 어디까지 표현될 때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겠죠. 뒤쪽까지 쭉
배치를 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카메라 각도 같은 것도 실제로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보고 작업하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보고. 요 카메라가 그냥 클릭하면은 사라지거든요. 예, 그게 이제 히든 엘레먼트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카메라가 요 카메라 프레임을 클릭하시면 여기 평면상에도 카메라가 떠요. 그래서 수정하고 싶으시면 프레임 클릭하시고 다시 이 뷰로 돌아와서 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서, 네, 그리고 지금 무슨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죠? 높이 조절도 필요하죠. 그래서 네, 여기도 보이시죠? 카메라 높이를 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eye elevation, target elevation 요거를 직접 수치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난 정확하게 사람 키로 얘를 바라보고 싶다. 그럼 뭐 높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치로 입력을 해 주실 수도 있겠죠. 조금 반응이 느리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카메라에 대한 크롭 뷰 컨트롤인데, 내가 여기 잘리는 게 싫다. 그러면 원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이렇게 화면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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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아예 디스플레이가 안 되고 다 하이드가 돼 버려요. 지금 데스크탑으로 하고 있어요, 혹시? 음, 모든 뷰에서 혹시 그런가요? 아니면은 투시도 뷰에서만, 3D 뷰에서만 그래요? 에서만. 다른 뷰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다 똑같아. 음, 그거는 프로그램 상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히.
디스플레이가 됐다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는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게 순간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했다가 가려버린다는 거니까 딱히 이거 자체에서 설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제가 또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을 해드려야 되나 모르겠네. 제가 상황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다른 뷰는 다 표시가 되는데 리얼리스틱만 그렇다는 거죠. 예. 그 뷰에 대한 설정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여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리얼리스틱 쪽에서 지금 바꿀 수 있는 거는 뭐 노출이 어느 정도냐, 색감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이니까 걔가 디스플레이 됐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는 그냥 왠지 제 생각인데 껐다 켜면은 해결된다거나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순간적인 램의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컴퓨터 자체의 문제인지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투시더 뷰는 2점 투시더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벽체가 지금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설계를 하시다 보면 실제로 기울어진 벽을 설계를 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투시도상에서 벽체가 똑바로 서 있는 거는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점 투시도로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은 3점 투시도로 되어 있죠. 위쪽으로도 모이는 소실점이 존재하는 3점 투시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2점 투시도로 조절을 해주는 게 좋은데 다른 여타 프로그램과 다르게 퍼스펙티브랑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점 투시도라고 하는 거는 Z 값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 레벨과 여기 보시는 아이 엘리베이션과 타겟 엘리베이션을 똑같이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은 Z 값에 대한 소실점이 사라지는 게 되잖아요. 일자로 쭉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작성하실 때 투시도 뷰를 만약에 뽑는다라고 하시면 2점 투시도로 반드시 작성을 해라. 그거는 뭐 어떤 잡지책을 보든 건축 사진을 보든 어떤 높은 건물이 됐건 다 2점 투시도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간혹 3점 투시도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높거나 너무 돌출되게 그 어떤 한 부분만 타워처럼 솟아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그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자세히 못 해주고 2점 투시도로 하면은 투시도상 왜곡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손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뷰상.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형상이 중요하다. 이 건물의 뭐 각도라든지 이런 것보다 전체적인 형상 자체를 맞추겠다라고 하시면 3점 투시도로 간혹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죠. 첨탑, 뭐 랜드마크적인 타워, 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 레벨과 타겟 레벨이 같으니까 정확하게 벽체는 수직으로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좀 익숙한 건축적인 투시도라고 하면 지금 이런 모습일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셔가지고 나중에 뷰를 뽑아내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사실상 이제 레빗 수업은 이까지 할 건데 원래 한 학기 내내 이제 레빗만 하면은 여기에서 가시성 설정에 대한 항목들을 많이 강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디스플레이하고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도면화를 시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많이 남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투시더 뷰를
익스포트 시켜가지고 렌더링하고 포토샵에서 재질 입혀보고 하는 것까지 이제 강의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라이노 수업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고, 제가 강의 자료는 다 캠퍼스 상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좀 찾아보시고 제 강의 노트 보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좀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흡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벽체가 이 필러티 부분에 노출된 것들은 벽체가 이 아래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벽체의 하부 오프셋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세세하게 설계를 하면서 맞춰가는 게, 도면을 그리는 시간을 아끼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모델링 해주는 게 레빗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빗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없죠?